수열의 합과 수학적 귀납법 C스텝 문제풀이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먼저 1번입니다. 1번 문제 풀기 전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시그마에서 강조하는 것이 총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시그마는 먼저 함수의 관점으로 바라봐 달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요한 경우에 시그마에서 항을 분리할 수도 있고, 혹은 시그마의 아래끝 윗끝을 조정하기 위해서 항을 더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붙이기 혹은 떼어내기라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그마의 아래끝 윗끝은 얼마든지 우리가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적분에서 넓이는 평행 이동하여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의 아래끝 윗끝을 우리 마음대로 옮기기 할 수 있다. 요 3가지 정도가 일단 시그마의 가장 중요한 문제풀이 테크닉이 되는데, 오늘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홀짝 규칙 혹은 교대 수열이라 해서 잠깐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된 거죠. 나머지가 똑같은 잉여류의 성격을 가진 그러한 수열의 합을 구할 때 쓸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로 제가 홀수와 짝수일 대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시그마 K가 1부터 2n까지 AK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 수열이 홀수와 짝수 항에 따라서 이제 항의 값이 바뀐다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의 2K-1 플러스 A의 2K로 분리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한 단계만 더 확장하면, 시그마 만약에 K가 1부터 3n까지 AK를 구하라고 한다면, 요 수열이 만약에 3으로 나눈 나머지에 의해서 규칙이 바뀐다고 하면, 우리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의 3K-2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수들, 그 다음에 A의 3K-1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2인 수들, 그 다음에 A의 3K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항들, 이렇게 해서 한없이 확장되는 규칙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좀 알아놓은 다음에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이 조금 작으니까 일단 요 얘기는 기억을 하셨을 테니까 지우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한번 써볼게요. 네. 1번 문제. 수열 AN과 BN인데, 일단 BK 먼저 써보겠습니다. BK라고 하는 수열은 홀수 먼저 써볼게요. 만약에 요 K 값이 오드 넘버 홀수라고 한다면은 K의 제곱에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분의 11이라는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K 값이 만약에 짝수라고 한다면은 K의 제곱 플러스 2분의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분의 2라는 규칙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BK에 써볼까요? BK의 가장 가까운 정수를 문제에서 AK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한테 구하라는 문제는 일단 가우스 기호가 있고 시그마 n이 1부터 K죠. K가 1부터 2030까지 A의 K-BK라는 수열의 합을 이렇게 구해서 가우스 기호를 취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제가 좀 이따가 뭐 하겠지만은 이렇게 AK와 BK 차의 수열을 새로운 수열로 한번 치환해 보겠습니다. 이 수열을 일단 먼저 CK라고 치환을 해놓고 우리가 먼저 AK하고 BK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제가 홀수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홀수니까 K 대신에 제가 한번 2n-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BK라고 하는 것은 K 대신에 2n-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집어넣죠. 2n-1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2배의 2n-1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분의 11이 되어서 계산 좀 해주니까 4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랑 지워지니까 플러스 n이 붙고 마이너스 15분의 11로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n 제곱에 마이너스 3n, 1에서 이 녀석을 빼니까 플러스
15분의 4가 되어서 이게 지금 b의 2n-1이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여기에 가장 가까운 정수를 an이라고 했으니까 an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일단 제가 수직선을 한번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b의 2n-1이라고 하는 것은 요 숫자니까 일단은 요쯤에 4n제곱 마이너스 3n보다는 더 크겠죠? 그렇지만 4n제곱 마이너스 3n에다가 1을 더한 것보다는 작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b의 2n-1이 여기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가까운 정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만큼 거리보단 요만큼 거리가 더 가깝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A의 2n-1로 선택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이제 짝수인 경우도 가볼게요. 그럼 이제 K가 만약에 제가 2n이라고 한다면은 BK는, 즉 이게 B의 2n이죠. B의 2n은 이제 2n을 집어넣으니까 2n의 전체의 제곱에 플러스 2분의 2n에 마이너스 15분의 2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도 계산을 조금 해주니까 4n 제곱에 플러스 n 마이너스 15분의 2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제 우리가 b의 2n이라고 하는 것은 4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5분의 2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녀석의 가장 가까운 정수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아까와 똑같이 한번 제가 수직선을 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지금은 4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보다는 더 크죠. 근데 이제 4n제곱 플러스 n보다는 더 작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b의 2n의 위치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겠죠. 이게 지금 b의 2n이 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 거리보다는 요 거리가 좀 더 가까우니까 요 녀석을 우리가 이제 A의 2n으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B의 2n-1, A의 2n-1, A의 2n, B의 2n까지 다 구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구하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자, 구하라는 것을 이제 AK에서 BK를 뺀 것을 CK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BK도 AK도 전부 다 홀수와 짝수에 따라서 규칙이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문제 풀기 전에 설명했던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분리해 볼게요. 가우스 기호는 나중에 처리하는 걸로 하고 시그마 K가 1부터 2030까지 CK라고 하는 것을 시그마 K가 1부터 1000의 15까지 C의 2K-1 홀수 번째 항들과 C의 2K 짝수 번째 항들로 한번 구분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C의 2K-1은 말 그대로 이제 A의 2K-1에서 B의 2K-1을 빼주는 것이고 C의 2K라고 하는 것은 A의 2K에서 B의 2K를 이렇게 빼주는 게 답 될 거니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그럼 이제 A의 2n-1에서 요놈을 빼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놈이 마이너스 15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A의 2n에서 B의 2n 빼겠습니다. A의 2n에서 B의 2n을 빼주는 거니까 잠깐만요. 빼주면은 얘하고 지워지고 여기 계산이 어딘가 틀린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여러분들 제가 계산을 좀 잘못했네요. 여기서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봐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BN이 얘잖아요. 아이고, 그럼 이제 B의 2n 위치가 요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B의 2n이에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정수는 이 녀석이 아니라 요 녀석이 좀 더 가깝게 될 거예요. 요게 지금 A의 2n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요걸 빼는 거니까 15분의 2겠죠. 그래서 요게 15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더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5분의 2겠죠. 네, 따라서 이제 시그마 K가 1부터 1015까지 마이너스 15분의 2니까 요게 상수면 그냥 항의 개수와 곱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5분의 2 곱하기 1015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로 약분하시면 요게 3이 되고 여러분들 요게 203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06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게 406이니까 135점 얼마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35점 얼마가 되니까 여기에 이제 가우스 기호를 이렇게 딱 입혀서 답을 내라는 겁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136이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수열이 홀수와 짝수에 따라서 규칙이 나누어지는 거니까 일단 분리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정수를 찾는 과정에서 수직선을 도입하는 아이디어까지는 참 좋았는데 죄송해요. 제가 아까 홀수는 제대로 했는데 짝수에서 조금 실수가 일어나서 네, 요게 A의 BN이가 B의 EN이 여기에 위치해 있어서 A의 EN이 이 녀석이 되는 거였습니다. 아, 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계산해 볼 때는 한번 똑바로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1번 풀이 했고요. 요거 지우고 이제 2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2번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어느 항도 0이 아닌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하라는 게 지금 시그마 K가 1부터 2n까지 중괄호 열고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A의 K 곱하기 A의 K 플러스 1 분의 A의 K 플러스 1 더하기 AK 이렇게 중괄호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열의 합의 결과가 6n 플러스 2분의 3n이라고 되어 있을 때 요 수열의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등차 수열의 16번째 항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렇네요.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풀까를 좀 고민해 보니까 먼저 제가 또 이제 시그마에서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시그마의 칸 구조라 불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시그마의 칸 구조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는 첫 번째가 소위 말하는 부분 분수 이항 분리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유리화의 구조를 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보니까 부분 분수와 비슷하게 생겼죠. 일단 이항 분리의 대표적인 형태는 분모에 언제나 두 수의 곱, 그 다음 분자에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게 나와 있으면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로 이항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거의 메인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분모에는 두 수의 곱인데 분자에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더한 게 나와 있으면 앞에 거 분의 1 플러스 뒤에 거 분의 1로 이항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요 이항 분리가 통분의 역과정이니까 이 두 식을 통분해서 좌변 나오는지 간단하게 확인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항 분리는 보통 우리가 작은 것이 앞쪽에 나오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유리화는 큰 것이 앞쪽에 나오는 게 좋다라고 항상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또 요거 지워보고요. 자, 그럼 이제 요 녀석이 이항 분리가 되죠. 앞에 거 분의 1 플러스 뒤에 거 분의 1로 딱 이항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앞에 요거 마이너스 1에 몇 승이 붙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칸 구조로 분리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풀이는 시그마의 정의에 의해서 제가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풀이 볼게요. 첫 번째 풀이는 그냥 말 그대로 시그마 K에 1부터 2n까지 한번 쭉 집어넣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1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 짝수니까 부호가 플러스겠죠? A1 플러스, 그러니까 A1 분의 1 플러스 A2 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를 넣게 되면 이게 홀수니까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의 A2 분의 1 플러스 A3 분의 1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또 플러스의 A3 분의 1 플러스 A4 분의 1 나가고 마이너스에 점점점 나가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2n을 집어넣게 되니까 2n은 짝수죠. 그럼 짝수에 1을 더하면 홀수가 되어서 마이너스 부호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n을 집어넣으니까 다시 또 마이너스에 A의 2n 분의 1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A의 2n 더하기 1 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쁘게 쓱 여기까지 다 지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남은 결과는 A1 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2n 플러스 1분의 1이 우변 나와 있는 6n 플러스 2분의 3n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a라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니까 좀 익숙하죠? 바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첫 번째 항량 a분의 1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1번 장이니까 첫 번째 항에서 뒤로 2n 칸을 가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6n 플러스 2분의 3n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통분해서 그냥 제가 곱해서 개수 비교를 좀 하려고 하니까 n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요것도 곱하니까 a의 제곱 플러스 2a dn이 되겠고요. 그 다음 분자는 여기에서 요걸 빼니까 a가 지워지고 남는 게 2dn만 남겠네요. 그 다음 이제 우변은요 6n 플러스 2분의 3n 남는 거니까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곱하니까 12d의 n 제곱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4dn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우변은요 이렇게 곱하니까 3의 a 제곱 n 나오고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6의 a dn 제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차식은 2차식끼리 1차항은 1차항끼리 개수 비교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d라고 하는 것이 6ad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날리죠. 6d를. 따라서 첫 번째 항 a가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d가 3의 2의 제곱인데 a가 2니까 이쪽이 지금 10이겠죠. 그래서 d 값이 3이라고 나올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항을 2, 그 다음에 공차를 3이라고 구했으니까 바로 구할게요. 결국 구하라는 16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 2에서 뒤로 15칸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7이라고 나올 거예요. 네, 정답 5번 맞습니다. 됐죠? 일단은 첫 번째 풀이는 시그마의 정의에서 그냥 펼친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펼치고 나니까 참 신기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면서 한 칸 구조를 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제가 두 번째 풀이는 약간은 추론이 아니라 연역적으로 칸 구조를 만들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풀이가 더 중요해요. 네, 여기까지 집어넣고 이제 두 번째 풀이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두 번째 풀이는 이러한 관점으로 조금 보자는 얘기인데 일단은 요 마이너스를 한번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2n까지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1제곱 곱하기 ak분의 1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에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1제곱 곱하기 a의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보니까 요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이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1의 k제곱 곱하기 ak분의 1을 새로운 수열 bk로 한번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얘는요 b의 k 플러스 1이 만들어질 건데 요 앞에 놈은 ak니까 마이너스를 k승해야죠. 그래서 이제 요 마이너스를 하나 떼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뱉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bk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하, 따라서 이제 결국 여러분들 요게 시그마 k가 1부터 2n까지 b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bk로 드디어 한 칸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큰 인덱스가 큰 항에 들어오고 작은 인덱스가 작은 쪽 들어오는 거니까 결국 여러분들 답은 b의 2k 플러스, 그러니까 2n 플러스 1이죠. 2n 플러스 1 마이너스 b의 1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수열의 정의에서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의 2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a의 2n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1의 1제곱 곱하기 a 1분의 1이라고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a 1분의 1. 그 다음에 이게 2n 짝수니까 2n 플러스를 홀수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a의 2n 플러스 1분의 1은 6n 플러스 2분의 3n이 되어서 아까와 똑같은 결과 나오니까 그 다음 계산은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풀이는 제가 시그마의 정의에서 쫙 펼친 다음에 한번 지워봤고요. 두 번째는 치환에 의한 기법으로 칸 구조를 만들어 봤습니다. 둘 다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상 시험장에서 사실 첫 번째 풀이가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2번까지 됐고 지우고 3번 문제 풀게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쌤 기억에 2019년 수능에 나형에서 29번으로 출제가 되었던 많이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일단 수열 A는 첫째 항은 자연수고요. 그 다음에 공차가 음수인데 정수라고 해요. 그 다음 이제 수열 BN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첫 번째 항은 자연수인데 마찬가지로 공비가 음인 정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읽지 말고 여기서 AN과 BN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항은 자연수인데 공차가 음수니까 제가 기하적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이렇게 X축이 있으면은 첫 번째 항은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니까 점점점 작아지는 이러한 수열의 모습이 지금 AN의 기하적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찬가지 B는 여러분들 첫째 항은 자연수인데 공비가 음의 정수니까 음수는 곱할 때마다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속 역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복하는 게 BN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일단 이렇게까지 해놨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구하라는 게 7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는 거고요. 가번 조건 보시면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의 AN 플러스 BN이 여러분들 2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번 조건은 똑같이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인데 AN은 그대로 쓰는데 BN은 각 항의 절대값을 취하여 더하면 6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번 조건 보시면 시그마 똑같이 n 값이 1부터 5까지 이번엔 이제 AN도 절대값을 취하고 BN도 절대값을 취하여 그들을 합한 값을 81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나다의 조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 조금 고민되는데 그냥 쌤 생각에는 연립방정식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식이 3개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럼 먼저 가번과 나번의 연립방정식 먼저 풀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풀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와서 자, 그럼 제가 나식에서 가식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이게 A1부터 A5, 얘도 A1부터 A5니까 같은 값이니까 다 지워지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BN의 각 항을 절대값 취한 거에서 BN을 뺀 건데 BN은 지금 보니까 첫 번째 항은 양수, 두 번째 항은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은 양수겠죠. 그럼 이제 1, 3, 5는 지워지겠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B2의 절대값 플러스 B4의 절대값에서 B2 플러스 B4를 뺀 값을 여러분들 빼니까 40이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B2와 B4는 음수니까 절대값을 벗고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로 딱 묶어주니까 B2 플러스 B4라고 하는 것이 40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등비 수열의 정의에서 얘는 이제 B에서 한 칸 뒤로 가, 얘는 B에서 3칸 뒤로 간 거니까 마이너스 2에 BR로 묶어내면 1 플러스 R의 제곱이 40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번과 나번을 연립하여 이러한 관계식을 만들어 낸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B하고 R A하고 D는 전부 다 자연수와 정수에 관한 얘기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러한 얘들이 40의 약수겠거니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제 B에다가 1, 2, 4, 8 같은 것을 넣는 것보다 R이 주인공인 것 같으니까 제가 R 대신에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R 대신에 제가 한번 마이너스 1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2B 곱하기 2가 40이니까 이러면 B값이 여러분들 10 나와요. 그럼 이제 첫째 항이 10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이니까 BN의 모습은 10,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가는 수열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공비에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보면 4B죠. 4B 곱하기 5가 40이 되니까 B값은 2라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수열은요.
bn의 모습이 2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16 플러스 32 마이너스 64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경우는 이제 R 대신에 여러분들 3 넣거나 4 넣으면 되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정답의 후보로 만들어진 게 요 케이스 아니면 요 케이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뭐 했죠? 가번과 나번의 연립 방정식 푼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연립 방정식은 한번 생각해 봐요. x 플러스 y는 3이고 x 빼기 y는 1이라는 가장 간단한 연립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들을 풀 때 어떻게 풉니까? 변변 더하거나 변변 빼겠죠. 왜? 문자의 개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 연립 방정식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변변 더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2x 이퀄 4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제 x가 2라고 나오면 y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변변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금 구한 근을 2번식 혹은 1번식에 집어넣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연립 방정식 풀 때는 요 간단한 연립 방정식을 생각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번과 나번 연립하여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가식이나 나식, 근데 간단한 게 가식이네요. 가식에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가식은요,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A4, A5는 있고요. 그 다음 먼저 이 경우라면 여러분들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요게 지금 27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다 지워지고 10이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A1, A2, A3, A4, A5가 얼마? 17이 되겠죠. 근데 A는 등차수열이니까 등차수열의 합공식에 의해서 가운데 항의 개수를 곱한 게 이렇게 17이죠. 그럼 이제 세 번째 항이 여러분들 5분의 17 나오는데 모순이죠. 왜? A는 첫째 항은 자연수, 공차가 음인 정수니까 정수의 값들을 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A 값이 유리수가 나오니까 아하, 이 경우가 모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BN으로 적절한 것은 이 녀석이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이 녀석이지 않을까 싶은 게 아니라 이 녀석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쪽은 지운 다음에 요 계산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BN은요 플러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 16 플러스 32가 27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양수만 더할까? 양수만 더하니까 이게 42가 되고요. 음수를 더하면 마이너스 20이니까 여기는 이게 22겠네요. 22가 넘어가시면 오케이, 이게 5겠죠. 아, 따라서 이제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A4 A5가 5가 되니까 이건 등차수열이니까 세 번째 항의 항개수를 곱한 게 5가 되어서 네, 오케이, 세 번째 항은 1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1 나왔는데 일단 요 세 번째 항 요 녀석의 위치가 지금 1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뭐 B에 만들었으니까 요 가운데 것도 한번 지워볼게요. 가운데 것도 지우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번과 나번을 연립하여 푼 결과 BN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인 것을 알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A는 원래 등차수열인데 A3가 1이라는 것까지 알아낸 겁니다. 그럼 이제 식이 3개니까 연립방정식 한 번 더 풀어야 되겠는데 이번엔 뭐 가와 다를 풀어도 상관없겠으나 저는 이제 나번과 다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이제 다식에서 나식을 뺄 겁니다. 결국 다식에서 나식을 빼면 여러분들 B에는 다 지워지겠죠. 그럼 이제 AN의 절대값에서 AN을 빼는 것인데 잘 봐요 여러분들. 세 번째 항이 양수잖아요. 그럼 이제 첫째 항과 둘째 항은 당연히 양수겠죠. 왜? 공차가 음수니까 점점 내려온단 말은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은 세 번째 항보다 더 크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세 번째 항까지는 지워지고요. 네 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0일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쌤이 이제 네 번째 항이 0이 되는 경우부터 한번 검증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공차가 사실은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항은 0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냥 쓸까요? 네 번째 항의 절대값, 다섯 번째 항의 절대값에서 네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을 빼주는 건데요. 요게 지금 얼마? 여기서 얘를 빼니까 14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14. 자, 근데 이제 네 번째가 0이니까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2a5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14가 되어서 약분하니까 요게 마칠이 되니까 다섯 번째 항은 마칠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검증한 게 뭔가 하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이제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쓸까요? 공차가 마이너스 1이면은 세 번째 항이 1이니까 두 번째 항은 2가 되고 첫 번째 항은 3이 되고 네 번째 항은 0이 되는데 갑자기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7일 수가 없죠. 네, 이 경우가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항도 음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공차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하여 이제 결국에 아까 나번에서 가번을 뺐던 것과 마찬가지로 두 배의 마이너스 2의 A4 플러스 A5가 얼마? 14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나눠주면 마칠되는 것이고요. 등차 수열 칸 개념에서 1 플러스 D, 1 플러스 2D라고 하는 것이 마7이니까 3D가 마9가 되어서 D 값이 마3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구하라고 했던 것이 A의 일곱 번째 항 플러스 B의 일곱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A부터 할까요? 첫 번째 항에서, 그러니까 세 번째 항에서 뒤로 4칸 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1 마이너스, 그러니까 1 플러스 4 곱하기 빼기 3이 되어서 요 결과치가 마이너스 11 나오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 항은요. 플러스에 2에다가 마이너스 2의 6승이니까 결국 2의 7승이 되어서 128 나올 거예요. 그들을 더하면 정답은 117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2019년 수능의 나영의 29번 문항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쉽지 않죠? 차근차근 한번 잘 따라오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지우고 이번에 수열의 합과 수학적 귀납법 문제도 하나하나 다 까다로워서 제가 4번까지 풀고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촬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4번이에요. 자, 4번도 쉽지 않습니다. 4번 가볼게요. 수열 AN이 2n-15분의 8n이라고 분수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시그마 n이 1부터 m까지 a의 n이 73 이하가 되는 m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의미대로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시그마 n이 1부터 m까지 2n-15분의 8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사실 좀 쌤도 처음에 깝깝했던 게 분수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이제 분수 수열의 합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시그마의 칸 구조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항 분리 혹은 유리화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1차분의 1차? 야, 어떻게 하지? 그래서 분모 분자를 n 나눠볼까? 나눠보면요. 2-n분의 15분의 4. 야, 이거 더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분모 분자에 얼마를 곱해서 분모를 없애는 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수학 실력이면서 1학년 때 조금 공부했던 건데 언제나 여러분들 분수식 문제를 풀 때 살짝 원칙이 뭔가 하면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무리함수 공부할 때 y는 만약에 제가 뭘 할까? x 빼기 2분의 2x 플러스 3이라는 게 있으면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x 빼기 2분의 2배의 x 빼기 2를 해주면 2x 마 4가 되니까 3 되기 위해서 플러스 7 하니까 몫이 2고 나머지가 7 되어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풀었습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얘도 그 방식대로 가볼게요. 2n-15분의 4배에 여러분들 2n-15라면 이 가운데가 마이너스 60이죠. 따라서 플러스 60이 되어야지 이 식과 같은 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4 플러스 2n-15분의 6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낫네요. 결국 구하라는 게 요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뭐 따로 분리하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렇게 되겠죠. 4m. 4가 일단 m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 제가 플러스 60으로 묶어낸 다음에 n 대신에 1부터 한번 써볼게요.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3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분의 1이고요. 왜? 지금 분모가 첫째 항이 빼기 13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니까 계속해서 커지겠죠. 더 써볼까요? 마이너스 9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로 역전되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지워지겠죠? 그 다음 항이 또 이렇게 지우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똑같이 얘가 다 지워져서 0이 되려면 여러분들 S에 14가 56이 되겠죠? 4가 14개. 그 다음 뒤에 게 다 지워지는 거니까.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것이 어차피 73이니까 거의 근접하여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만 더 써볼게요. 그러면 S에 15라는 것은 56에다가 여러분들 4가 한 번 더해지고 60 곱하기 15분의 1 나오는 거니까 얘도 4가 되어서 56에 8을 더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된 거죠. 64. 됐죠? 자, 그럼 이제 S에 16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엔 64에다가 4를 한 번 더해주고 그 다음에 60 곱하기 17분의 1을 하니까 여기 여러분들 4가 안 되죠? 3점 얼마니까 68에다가 3점 얼마? 71점 얼마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S에 17이라는 것은 71점 얼마에서 똑같이 4가 더해지고 이제 60 곱하기 19분의 1 되는데 이 녀석 또한 3점 얼마니까 여러분들 73을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결국 답은 여러분들 73이라고 하는 수가 S의 16보다는 더 큽니다. 그렇지만 S의 17보다는 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 M 값의 최대값은 정답이 16이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추론에 의해서 문제 풀었는데요. 일단은 사실 시험장에서 좀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이 분수식을 봤을 때 이렇게 분자의 차수를 낮추어야겠다는 생각이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수학 실력이 뛰어나다면 혹은 감각이 좋으면 괜찮지만은 연습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 미적분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형태의 문제를 꽤나 많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그래서 첫 번째 풀이였고요. 제가 이 문제 해설을 좀 보니까 물론 나쁜 관점 아닙니다. 좋은 관점이에요. 근데 끝에 가서 풀이가 거의 똑같으니까 잠깐만 설명할게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것을 새로운 함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x는 2x 빼기 15분의 8n으로 봐가지고 일단 이 함수는 무리함수죠. 이것도 x죠. 무리함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일단 세로 점근선이 여기가 2분의 15가 만들어지고 가로 점근선이 4가 만들어지는 거죠. 4가 만들어지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x에 0을 집으면 0이죠. 원점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유리함수를 그려놓긴 했지만은 어차피 이게 수열이니까 n 대신에 1부터 넣는 거죠. 그런데 이 유리함수 특징은 항상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며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으라-1인 직선의 선대칭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 함수는 얼마? 2분의 15,4의 점대칭이겠죠. 따라서 요 값이 지금 여러분들 약 7.5가 되는 거니까 이 함수에 얼마? 7을 넣은 것과 8을 넣은 것을 더하게 되면 8이겠죠. 그 다음 이제 6을 넣은 것과 9를 넣은 것을 더하게 되면 또 8이 나옵니다. 이렇게 유리함수가 점근선의 교점의 대칭이다 라는 성격을 이용해서 여기서 여러분들 S의 14가 쉽게 56이라고 꺼낼 수도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15와 16을 계산하는 과정은 아까 풀이와 비슷하니까 굳이 더 나은 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풀이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렇게 해서 4번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일단은 문제 수도 많고 좀 어려우니까 여기까지 끊고 다음 시간에 5번부터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 배울 것도 많고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복습 열심히 하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